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시가 강하게 유치를 염원했던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결국 완도군으로 최종 확정 발표되면서 지역사회 내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년 동안 전남도가 유치한 국가공공기관들이 서부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여서 동부권 홀대론까지 다시 고개를 드는 분위기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6번째 국립해양문화시설이 될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입지로 완도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대상지 평가 집계표 최종 결과를 보면은 시군은 완도군입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강한 유치 의지를 보여왔던 여수시는 3배수 안에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박물관의 성공적인 유치를 통해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던 지역사회는 유치 실패 소식이 전해지면서 적잖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의 이번 공모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구심 가는 것이 현장 점수까지 합쳐갖고 점수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3배수만 갖고 현장을 보는 좀 그 방식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겠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번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완도 선정이 발화점이 돼 지역 내 동부권 홀대 여론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도가 유치한 국가공공기관들이 잇따라 서부권에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농업기후변화 대응센터가 해남에, 국립난대수목원과 해양문화치유센터는 완도에, 한국섬진흥원이 목포에 각각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밖에 전남도의 여수공항 취향항공사에 대한 손실보전지원금의 중단도, 내년 7월 개청을 앞둔 동부권 제1청사의 조직 개편 방향을 구체화하지 못한 채 동부권의 여론만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도 동부권 홀대 여론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이제 전남도가 지역균형 발전, 지역 안배라는 구태에 틀을 깨고 광역적인 측면에서 전남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동부 서부를 나눠서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남 전체의 발전과 전남 전체의 성장과 그런 것들을 위한 전략에 어떻게 동부 지역의 이 잠재력이라든가 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이렇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 전남도의 전략의 문제를 저희들은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전남 동부권 도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며 수차례 다짐하고 전남 발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던 김용록 지사의 광역 행정에 대한 진정성이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시가 내년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강변로 일부 구간을 녹지로 활용하기 위해 1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민선 8기 출범 이후 새로 제안된 사업이다 보니 인근 지역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야 할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가 지난 11일부터 강변로 일부 구간을 폐쇄했습니다. 이곳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정원박람회가 끝나는 내년 10월 말까지입니다. 당장 이 도로를 우회해서 다녀야 할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림, 오산, 홍두마을 주민들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었고 원상복구 시점도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순천시 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이 같은 문제점에 공감해 조건부 승인한 것이라며 일단 원상복구를 당론으로 정해 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충분하게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하십니다. 하지만은 박람회가 끝나고 난 다음 우리 주민들에게 다시 그 도로를 원상복구해서 돌려주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죠. 순천시와 조직위원회는 내년 정원박람회가 도심으로의 정원문화 확산을 기치로 저르지와 동천, 국가정원을 연계하기 위해 강변로 녹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비를 포함해 19억 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했으며 최근 1.6km 구간을 통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구상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새로이 제안된 것이라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천과 저류지를 국가정원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부득이 잔디를 깔아서 기존 도로를 걸어서 사람들이 정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민선 8기 들어와서 이렇게 새로 제한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정원과 생태의 도시라는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는 장단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게 순천시의 설명입니다.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순천시의 보다 발빠르고 열린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고흥군이 10년 후 고흥인구 10만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인구 늘리기에 중점을 둔 시책 발굴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어제 2023년 신규 시책 발굴 보고회를 갖고 맞춤형 특례군 지정 추진과 4개 힐링 푸드 페스타, 라벤더 체험 테마파크 조성 등 내년도 신규 시책으로 발굴한 총 244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인구 시책 논의에 전 직원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모든 정책이 정주 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인구 증가 정책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수시 장애인체육회 임원 구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육회 이사들을 선임했다며 시민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이 내용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출범한 여수시 장애인체육회. 지난달 5일 이사회를 열고 제5대 이사 선임과 부회장 선출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 장애인체육회 임원 선임을 놓고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사 후보자들이 본인을 이사로 선임할지 말지 결정하는 셀프 선임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수시 장애인체육회 규약에 따르면 이사 선임은 총회에서 의결하고 총회는 정가맹단체회장으로 구성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 의사 의결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불법이거든요. 그게 사칭하는 거예요. 이사를 사칭한 거예요. 후보자들이 어떻게 의결권과 표결권을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합니까? 이사 후보자에 관한 범죄 사실 확인 절차도 생략됐습니다. 규약에 버젓이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해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체육회 측의 설명입니다. 이 받는 게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데요. 네, 그게 개인정보 침해라고 하길래. 또 여수시 장애인체육회 측은 아직 총회 구성이 안 돼 이사회가 총회 기능을 대행한 것일 뿐 규약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현 이사들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형사 고발 조치를 예고해 관련 논란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순천시청이 8급 임기제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 해제했습니다. 순천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8급 임기제 공무원이 업무상 물품을 구매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600만 원의 공금을 빼돌리거나 유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쓰레기의 해양 쓰레기에 비해 수거 계획이 10%도 안 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은 어제 시정질의에서 2016년 기준 여수시 해양 쓰레기의 발생량은 3만 5천 톤이지만 수거 계획량은 3,200톤에 그친다며 해양 쓰레기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 의원은 또 해양 쓰레기 수거를 위해 정화선 세척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용률은 40%로 절반도 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자기는 원래 음식과 술 등을 담는 용도였는데요. 요즘 가정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리기구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냄비처럼 생긴 도자기에 돼지고기와 각종 재료를 한꺼번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넣습니다. 15분이 지나자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익은 수육이 완성됐습니다. 전자레인지의 전자파를 원적의 선으로 바꾸는 것이 이 도자기 냄비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생육 원적의 선으로 조리를 하기 때문에 타거나 늙거나 심지어는 물이 없어도 아주 짧은 시간에 요리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달걀찜부터 라면 끓이기, 군고구마, 생선구이까지 모든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리할 때 연기와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일반 도자기보다 높은 열에 굽고 바닥에 발열체를 바르는 이 내열 도자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특허 출원을 마쳤습니다. 도자기 그 그릇마다 그 중량이 틀려요. 중량을 맞춰서 쳐줘야만이 그 그릇에 맞게 온도가 이제 맞춰서 올라가는 거죠. 이 첨단 기술로 세계 최초의 도자기 프라이팬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도자기는 내열성이 부족해 불에 사용할 수 없었지만 기술력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청자와 분청, 백자의 맥을 이어 기능성 내열 도자기도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청과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공교육비는 일반 학생 공교육비의 20분의 1인 64만 원에 불과했고 지난해 기준 교육청과 여가부 지원 예산도 1인당 3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수가 14만 명에 달한다며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교육당국과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어제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형 노인 일자리는 70대 이상 저소득 고령자들을 노동 강도와 경쟁이 센 시장 영역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어르신들의 생계수단인 공공형 일자리를 지켜내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되도록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북과 간첩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납북어부 신평옥 씨가 얼마 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6일 영장 발부 없는 구금과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불법적 수단을 동원한 반공법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판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971년 독립부 선장으로서 납북됐다 귀환한 신 씨는 은연중에 북한 해역으로 들어갔다면 사회통념상 북한과의 회합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심각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전남 28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현재 저수율이 부족한 전국 45개 저수지 가운데 전남이 62%가 넘는 28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